토트넘의 특이점 중 하나는 외부의 평가와 내부의 만족도가 크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팬들은 좋아하는 선수가 타팀으로 이적하길 바라지만 소속 선수들 대부분은 토트넘 생활에 만족하는 경우가 익숙하고 외부 선수 영입에서도 다른 빅클럽들과 비교해 특별히 불리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로메로나 반더벤 같은 어느 팀에서도 뛸 수 있던 젊은 선수들의 6년 장기 계약은 토트넘을 향한 외부의 평가와 선수의 평가가 완전히 다름을 보여준 지표였습니다. 팬들에게 토트넘은 거쳐가야 할 팀으로 여겨지고 반대로 많은 선수들에게 토트넘은 왜 남고 싶은 팀일까요? 한국뿐 아니라 유럽 커뮤니티에서도 토트넘을 향해 빅클럽이란 용어를 사용하면 논쟁이 펼쳐집니다. 이유는 EPL 트로피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에 입성하는 대부분의 선수들은 자신들의 팀을 빅클럽으로 지칭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One of the biggest team here in England and in the Premier League. So I'd like to start quickly to join my teammates because for me it's a big pleasure to be here. It's my first choice. I'd like to go to the Premier League and in a big club like Spurs, you know. To be footballer professional, to be at Spurs, big club, giving some sensation, you know.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21-22 시즌 기준으로 전 세계 축구 클럽의 가치를 수치로 평가했고 토트넘은 9위에 올랐습니다. 역대 성적으론 토트넘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아스널보다 높은 순위입니다. 해당 시기 토트넘의 영업이익은 놀랍게도 약 7,800억 원으로 전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성적으론 비교조차 불가능한 뮌헨보다 높은 이익률입니다. 뮌헨은 대기업이란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경영진과 빅클럽에 부합하는 성적이란 두 가지 영역 모두에서 항상 톱 레벨을 유지하는 팀입니다. 축구에서 영업이익이 높다는 것은 꼭 높은 성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파리는 3천억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했고 성적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오래도록 챔스 16강권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적자 이유는 당연히 메시, 음바페, 네이마르를 동시에 보유하기도 했던 비상식적인 스쿼드였습니다. 결국 축구 클럽을 기업의 일종으로 분류한다면 토트넘은 분명한 대기업입니다. 많은 회사원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생활, 시설, 업무, 외적인 서비스 인력 등 다양합니다. 축구 선수도 결국 한 명의 인간이자 사회인이고 대기업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전들은 자신의 회사 결정의 주요한 요소입니다. 팬들에게 축구란 오직 주말 90분이 전부이지만 선수들 입장에선 경기는 하루이고 매일 출근하는 일터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낡고 더러운 집보단 깨끗하고 좋은 집을 더 선호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내가 매일 출근하는 회사의 환경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축구 선수를 마치 장기말로 여기며 90분 경기 이외의 것들은 주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애국심에 의해 전투에 참가한 군인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회인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의 시설을 자랑한 것은 물론 농담 섞인 대화였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할 요소가 아닙니다. 뭐 경기장만 봐도 뭐 답 안 나오니까 가장 최근에 진 경기장이니까 뭐 경기장 한 7만 명 정도 들어오고 맥주 마실 때도 이렇게 컵 이렇게 탁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탁 차고. 토트넘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클럽하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속 선수들이 이구동성으로 답한 내용이었습니다. 시즌 직전 호이비에르의 이적이 토트넘 플럼 뮌헨 세 구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성립되었고 플럼의 팔리냐는 뮌헨으로 건너가 사진 촬영까지 하였지만 결국 호이비에르의 거부권 발동으로 무산된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팔리냐는 뮌헨을 하루 경험하고 사진까지 찍었지만 결국 플럼으로 돌아온 비운의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호이비에르는 매일 토트넘에 출근하다 내일부터 플럼으로 출근하란 권고를 당고 끝에 거절하며 올 시즌을 출발했습니다. 당시 이적권은 당연히 토트넘 감독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고 그는 토트넘에서 시즌 대부분을 벤치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주전으로 플럼에서 1년을 보내는 것이 선수라는 개념에서 그에게 더 유리했을지 모르지만 벤치라도 토트넘을 선택한 것은 결국 그도 한 명의 인간이기 때문이고 비난받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만족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회사가 갑자기 다른 회사로 떠나라 제안했으며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고민할 사항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토트넘에서 뛴다는 것은 모든 선수들에게 오로지 사회인으로서의 만족감 때문은 아닙니다. 최근 10년간 지구상 가장 경쟁이 치열한 EPL에서 그들보다 챔스에 자주 출전한 팀은 5개 미만입니다. 토트넘이 빅6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우승은 차지하지 못했지만 오래도록 토트넘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야망 가득한 선수들 또한 즐비했습니다. 호주전을 앞둔 잉글랜드 대표팀의 예상 베스트 11입니다.
벨기에 세계 랭킹 1위 시절의 센터백 듀오, 득점왕을 차지한 7번. 여전히 맨유급팀에서 뛰고 있는 에릭센 토트넘에서 벤치였지만 떠나자마자 자국 FA컵에서 우승한 모우라 등의 선수들까지 감안하면 토트넘의 구성원들이 우승을 노렸던 것은 비현실적인 미션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챔스 결승 같은 화려한 순간들은 이후 새로운 선수 영입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Ask you about one game in particular. Do you know what I'm going to ask? Oh yeah, I was there. I was in the stadium. No. Yeah, Are you serious? yeah, I was there. Oh wow. Yeah. I was like, it's done, you know? Really? Yeah.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토트넘 선수들 대부분은 팀의 주역으로 활약했습니다. 로메로는 우승했고 손흥민은 팀을 16강으로 보내는 어시를 기록했으며 벤탄크루는 발베르데보다 빛났습니다. 심지어 토트넘에서 입지가 약해졌던 히샬리송은 브라질 유니폼을 입고 득점했습니다. 그들을 한 곳에 모은 토트넘은 리그에서 8위를 차지했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수비 축구를 펼쳤습니다. 맨시티 같은 팀과의 경기뿐 아니라 팀 규모로는 토트넘과 비교가 힘든 브라이튼에게도 점유율을 뺏겼습니다. 무기를 더 가진 팀이 역습 한 방에 질 수도 있는 게 축구이지만 전체 점유율을 뺏기는 것은 굴욕적인 결과입니다. 올 시즌 토트넘 최대의 반전은 성적이 아니라 바로 점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폭 상승이 아니라 아예 다른 숫자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우승 경쟁은 여전히 가혹하지만 그들의 팀 규모를 들여다보면 사실 2023년까지 우승 트로피가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웨스트햄 같은 팀이 EPL 우승을 못한다는 것과 토트넘이 트로피가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구단 가치 10위권의 팀 중 자국 우승이 이렇게 없는 팀은 토트넘 하나였습니다. 좋은 멤버로 점유하는 올해 그들은 비로소 데스크 시절처럼 팀 규모다운 축구로 돌아왔습니다. 난이도는 여전히 최상이지만 토트넘 선수들 입장에선 달콤한 당근이 있습니다. 바로 맨시티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것과 토트넘 소속으로 우승을 차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댓글란에 토트넘이 우승하면 구장 입구에 손흥민 동상이 세워져야 한다는 내용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팬들의 예상이 아니라 우승하면 동상은 기정사실입니다. 맨시티의 경기장에는 다비드 실바와 콤파니 같은 선수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실바는 맨시티가 당연한 듯 우승하던 시대의 선수가 아닙니다. 맨시티의 영광에 선봉에 섰던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의 동상을 세워주지 않는 팀은 클럽도 아닙니다. 홀란드가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영원히 맨시티는 아게로의 이름이 먼저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또한 우승팀에 합류한 선수가 아니라 팀을 최강으로 만든 선구자이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모두 대기업이지만 트로피가 없는 팀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소속팀을 진정한 의미의 빅클럽으로 만들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미션에 성공하면 그들 대부분은 하나의 클럽의 새로운 역사를 제공한 사람들로 시대에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최초는 언제나 달콤한 열매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았다는 이유로 그가 안주했다, 야망이 없다고 바라곤 했습니다. 반면 골절된 상태로 마스크를 끼고 월드컵에 참가한 선수에게 야망이 없다는 말은 동네 뒷산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에베레스트 등정을 시도하는 사람을 향해 도전의식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것은 우승을 포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토트넘에서 우승하고 싶다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기면 절규에 가깝게 눈물을 터뜨리는 사람이 얼마나 트로피를 원할지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올해의 토트넘은 어느 시즌보다 그에게 높은 가능성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영상에서 항상 프론트의 역할과 팬들의 역할을 구분해서 말했고 이기는 팀을 좋아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는 것에 스포츠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더라도 평생 응원하는 사람들에겐 낭만이 있고 맨시티가 우승하자 응원한 사람들보다 할아버지와 함께 맨시티의 패배를 지켜본 손자 손녀들이 자라서 맨시티의 영광을 목격한 이야기가 더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손흥민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그가 우승을 차지해서 좋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은퇴 전 트로피를 들어올린다면 손흥민은 얼마나 감격하고 있을까요? 그 엄청난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스포츠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결과는 미지수이지만 결과를 상상하며 매주 긴장하는 과정에서 이미 축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지나간 트로피를 쫓아온 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시대를 열고자 뛰고 있는 도전자들입니다.